안녕하세요. 대의연 멘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사조오양 주주제한에 귀를 기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주제한에 귀를 기울이고 차트와 수급까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공시 저와 같이 한번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오양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가 나왔죠. 이 사조오양 이 대표 집행 임원을 변경한다는 안내 공시입니다. 변경 전에는 이 김상훈이셨는데 변경 후에는 박정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김상훈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임이 된다라는 느낌인 건데요. 일단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상훈 사조대림의 대표이사 겸직 체제로 운영되었었던 사조오양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박정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은요, 식품 분야를 두루 거친 CJ 출신의 재무통을 영입을 하면서 새로운 진영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조오양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21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위치한 사조오양의 본사에서 진행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정훈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을 한 것에 한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박 후보자는 최근 사조오양의 임원으로 입사를 했고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등기 임원에 오르는 것인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다음 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번 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조오양의 사내 이사는 박정훈 그리고 김상훈 2인 체제로 가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박정훈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일단은 신임 대표는요, 이 1964년생으로 동국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30년 동안 CJ그룹에 몸을 담았던 분입니다. CJ 헬로비전,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이쪽에서 정말 각각 대표이사를 맡는 듯한 식품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라면은요, 외부 인재에 정말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사조그룹이요. 2013년 정태식 전 대표를 영입을 하면서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에 나섰죠. 그리고 사조해표 영업본부장으로 시작한 정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조양의 소방수로 투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박정훈이라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서 특히나 이 CJ그룹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 여기 사조오양으로 오면서 좀 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위에 있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수립을 하냐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한 건데 사조양 같은 경우에 또다시 이렇게 외부에서 인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조양의 경영에 기틀을 잡았던 이 정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5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요. 대표이사의 공백이 생기면서 사조그룹의 식품 총괄 사장인 김상훈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죠. 그래서 이와 함께 사조양은 대표이사와 이사와의 의장도 분리를 했는데 원래 방식이라면은 이 김상훈 이사가 의장을 맡는 게 수순이었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기타 비상무 이사 의장을 선임을 하면서 지배구조 선진화에 신호탄을 조금씩 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조오양의 이 이사의 변화는요, 2022년에 주주행동주의를 내세운 펀드의 공세와 개를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 파트너스와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제안에 나섰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주주 제안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 이사를 추천을 했고 선임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 다른 곳에서 오게 되면은 내부 사람들만 계속 있게 되면은 이런 주주 즉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차 파트너스 같은 이런 행동주의 펀드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 인사를 이렇게 넣음으로써 확실히 이 회사가 정말 발전을 하는지 아니면 주주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자기네들 사람을 외부 사람을 딱 넣게 되면은 내부를 훤히 알 수 있기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조양은 주주 제한 사회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대표이사와 의장이 분리되고 주주 제한 사회이사 의견 수용 이런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배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도 자기네들끼리 뭐 가족들끼리만 뭐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지배구조가 선진화되고 외부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오게 해서 주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제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양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 8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주가가 조금씩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사조양의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크게 개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2023년 하반기부터 좀 어획량이 증가가 되고 거기다가 원가 부담까지 낮아지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조 그룹에서 사조 오양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산물, 이 참치라든지 명태, 수산물 어획 판매라든지 아니면 식품 제조, 맛살, 햄, 소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매출이 이 식품 제조, 즉 맛살, 어묵, 햄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원가 부담이 아무래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좀 많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원재료들이 상당히 가격이 올랐는데 2023년 하반기 들어서 이런 원재료 가격들이 부담이 다 낮아지면서 확실히 영업이익도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도 그래도 바닥권에서 점차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2023년 같은 경우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진 다음에 다시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실적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 자 보시죠. 확실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있죠. 물론 22년도가 상당히 안 좋았고 23년도부터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4년도에도 더욱더 증가하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볼게요. 수급적인 측면은 기관들이 특히 투신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많이 사주고 있는데 기타 법인은 빼놓고 기관 쪽은 이렇게죠. 그래서 투신 쪽에서 많이 사주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외국인들도 3월 22일 이후로 조금씩 그래도 발은 담가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지저항선 한 번씩 그어드리면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지저항선 한번 그어드리면은요. 내려주세요. 일단 요 정도로 그어두겠습니다. 그 위쪽은 또 올라가면 제가 그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확실히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지고 가면서 주가가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요게 조금 단타 지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주가가 장대 양봉 하나 그려준 다음에 이탈하지 않고 이동평균선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8,800원대 가격대가 상당히 전고점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있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 8,800원을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8,800원대 움직임을, 아니, 저항선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주가는 그래도 적어도 이 9,4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원가적인 부담에서 낮아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또다시 이 8,800원대를 못 뚫는다라고 하면은 1차적인 지지선은 8,100원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수급이 보면은 하이투자증권, KB, 신한,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하이 투자 증권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이 투자 증권이 매도를 하는지 앞으로 더 매수를 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조양에서 이 하이 투자 증권이 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꼭 하이 투자 증권 움직임 체크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제가 이 부분 체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